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저녁에 화상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런 현안을 논의했습니다만은 이 또렷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음이었고요.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이어서 4개월 만에 있었습니다. 1시간 50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통화에 대해서 백악관은 대화는 러시아의 정당하지 못한 침공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한 미국과 동맹의 견해를 설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자행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만약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이 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경제적 지원 요청을 받았고 무기나 탄약 같은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하거나 또 서방 제재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해야 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반대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 그러니까 CCTV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위기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서 갈등과 대항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평화와 안보만이 국제사회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가 러시아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심해지면 세계 경제에 설상가상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이 동문서답식의 별 의미 없는 발언들이 이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지원 시의 경고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대신에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이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각 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화와談판을 해서 결과를 내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역시 그야말로 허공을 울리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영양가도 없는 말들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것은 그만큼 이번 양측 간 정상 대화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수세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시 주석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시 주석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서 이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시 주석은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제재로 고통을 받는 것은 역시 인민들이라 그러면서 더 심해지면 글로벌 무역, 금융, 에너지, 식량, 산업망, 공급망 등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에 설상가상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런 사태의 발단이 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원인 제공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오히려 미국에 역공을 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 대외적으로 드러난 이 양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보면 각자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는 거의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정상이 현 상황에 대한 원칙적 우려만 확인했을 뿐 전쟁 조기 종식이라든지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든지 진전된 내용을 내놓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공세적이었고 중국은 그런 미국의 공격적 발언에 대해서 즉답은 회피하면서
대화를 강조하는 등의 외교적 해법에 더욱 중점을 둔 동문서답의 대화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인상을 풍겼다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중국의 전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압박을 가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정면으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정상 간 통화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이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 확인된 직후에 열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미중 정상 간 통화의 분명한 목적은 중국이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이 경고를 하고, 특히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미국은 해당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세컨더리 제재, 이 제재 국가하고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17일에는 살인 독재자, 폭력배 이렇게 칭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도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 명분을 사전에 차단함과 아울러서 이 중국이 러시아에게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행한다 그러면 시진핑도 푸틴과 같은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셈입니다. 미국이 이런 강공에 대해서 중국은 일단 러시아에 대한 지원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3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거센 저항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장비 및 경제 우원제를 요청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 직후에 미국 정부는 그런 보도를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면 중국 역시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근데 그런 미국의 분명한 태도는 제이크 설리반 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양세스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4일 이탈리아 로마의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만났을 때도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런 보도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미국의 일부 인사가 허위 사실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1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줄지어 달리고 있는 사진이 17일쯤부터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사진은 지난 14일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인 헤이룽장성 G301 고속도로에서 찍힌 사진이고 약 200에서 300대의 군용 트럭이 러시아 쪽인 수이펑강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이런 설명이 달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인터넷 감독 규제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문제의 사진은 지난해 5월 찍힌 것이라 그러면서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또는 장소도 헤이룽장성이 아니라 신장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 당시 인민예방군 수송부대가 훈련한 모습이 촬영된 것이고 인민군의 공식 홍보 사진으로 인민일보 같은 관영 매체에도 실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가짜뉴스 관련 내용들은 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러시아하고 정상적인 무역은 지속할 방침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중국은 내심 러시아 문제가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거론되는 것조차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죠. 그래서
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바탕으로 시진핑 장기 독재의 길을 열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코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곧바로 중국 경제에 악영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중국의 입장은 난감한 겁니다. 사실상 동맹적 유대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가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기를 중국은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러시아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당장 중국이 서방 진영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경제난을 초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징태양난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애매모호한 중립적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 내부에서 러시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변화 조짐들이 보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동안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던 것을 지난 11일부터 드디어 전쟁이라고 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15일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스페인 외무장관하고 통화를 할 때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대러시아 제재에 중국이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 이거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화폐인 루브라, 이 루브라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 때문에 그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이 루브라의 빠른 하락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에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은 러시아가 보유한 900억 달러 가치의 유안화인데 이 러시아의 사용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항공기 부품 요구도 중국이 거부를 했고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그러니까 AIIB 역시 지난 3일 러시아 벨라루스하고 관련된 모든 활동을 보류시켰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이익을 고려해서 결국 러시아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중국의 입장을 이번 정상 간 통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 뭔가 큰 소리를 칠 때 그 목청의 크기에 관심 두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라 이런 말들 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